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조립해볼 PC 구성품 한번 소개해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대행으로 입고된 거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인지 무난한 작업인지 모르겠어요. 커세어 제품이고 6500 시리즈라고 되어 있네요. 크라켄 엘리트 360 RGB 블랙 수냉 쿨러고요. 메인보드 저번에 작업했던 보드네. 로고 크로스에어 X870E 히어로. 요게 지금 100만원 정도 하죠, 가격이. 비싼 거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에이서스 녹투아 콜라보레이션 RTX 4080 슈퍼 녹투아 펜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나머지 구성품들은 뭐가 있을까? 라이젠 7950X3D 그리고 SSD 2개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C게이트 하나하고 PM921 같죠? 윈도우 10 프로. 메모리는 클레브 6000짜리네요. 용량은 48기가, 24기가 2개네요. 그 나머지는 쿨러하고 파워예요. 쿨러를 펜텍스 제품으로 전부 바꾸실 건가 봐요. 펜텍스 D30-120 총 13개네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NZXT C1500. 와, 이거 1500W짜리네. 플래티늄 모델이고요.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조립을 할 건데 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지 수월한 작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870E 히어로 제품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M.2 편하게 장착 가능하죠. 여기에 푸시 버튼으로 딱 눌러주면 방열판이 빠집니다. 고객분이 요청하실 때 C게이트 2테라 얘를 1번에 그리고 PM921 4번에 장착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M.2 딱 장착을 하고 딱 눌러주면 여기 걸쇠가 탁 잠깁니다. 자, 케이스 한번 꺼내봤고요. 커세어 6500 시리즈 에어플로우 모델이네요. 전면, 상단 메쉬로 되어 있고요. 공기순환은 잘 될 것 같고 측면은 강화유리고 메인보드 측면도 메쉬네요. 여기도 메쉬고 3면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 메쉬는 이렇게 하면 열리나?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순행 작업할 수 있고 측면 강화유리는 여기 하단에 손잡이 딱 이렇게 제끼면 강화유리가 열립니다. 볼 헤더 핀으로 되어 있어서 딱 잠기고요. 내부는 널찍널찍하네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이 되게 깊숙하다. 메쉬 끝까지 바깥으로 쑥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쿨러 시스템 팬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케이스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스템의 하이라이트는 시스템 팬인 것 같아요. 펜텍스 D30 120mm. 이 제품 되게 특이합니다. 작업할 것도 많고요. 부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일단 펜끼리 이렇게 딱 연결을 하고 펜과 펜 사이, 여기 보시면 펜과 펜 사이 여기에 클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립으로 꽂아서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클립으로 꽂아주고 얘는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보니까 여기 보면 부자재가 엄청 많죠. 마치 퍼즐놀이 하듯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얘는 리버스 펜이거든요. 여기 있는 전용 선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펜 3개가 하나로 만들어졌고 일단 리버스 펜이니까 케이스에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부자재들은 뭐냐면 보이는 쪽을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액세서리예요. 테두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좀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이드를 이렇게 사이드를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이드를 다 이렇게 커버로 막아야 돼요. 일이 많죠.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이거 여기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사이드 다 이렇게 커버로 다 막아야 되고 측면 커버 씌웠고 그러면 이제 보이는 쪽, 외관상 보이는 쪽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구멍들이 있으면 또 보기 싫죠. 그래서 이 구멍을 플라스틱 커버로 막습니다. 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있으니까 얘로 이렇게 막아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펜 13개를 다 해줘야 돼요. 일이 많죠. 여기도 그렇고 이거 퍼즐 맞추기 하는 것 같다.
펜 작업하느라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거 이렇게 하면 펜 3개 한 유닛이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어떠세요? 기존에 뻥뻥 구멍 뚫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감 처리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보이죠. 측면도 마찬가지고. 펜 가격 좀 하겠는데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측면, 하단, 순행, 상단, 후면 하나 13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전용 컨트롤러는 없어요. 이 단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후면 펜 지금 장착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4핀 PWM 커넥터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5V RGB 데이지 체인 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5V RGB에 딱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펜 13개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텍스 D30 120mm 이번 조립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5V RGB를 데이지 체인으로 쭉 연결해서 하는 것도 색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컨트롤러가 들어있나 했거든요. 그러나 컨트롤러는 없었고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한다. 색다르고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커버가 있는 거하고 커버가 없는 거하고 확실히 커버를 씌우는 게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긴 하네요. 자, 지금은 순행 쿨러 펜 작업해 봤는데요. 기존 펜 제거하고 펜텍스 D30 장착을 했고, 오른쪽은 커버까지 씌운 모습, 왼쪽은 커버를 아직 안 씌운 모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측면 보면 입력 단자, 출력 단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냥 스티커 없을 때는 이게 입력 같기도 하고 여기 입력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스티커 보면은 시그널 인풋이라고 이쪽에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제거 안 하고 가운데다가 그냥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차후에 고객분이 케이스, 펜 교체 아니면 이 펜을 다른 시스템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보면 왼쪽 단자가 인풋이구나, 입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제가 테이프는 차후를 위해서 안 뗐고요.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이 시스템 펜 재사용하게 되면 참고해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고 안 뗀 거예요. 자, 한번 그래픽카드를 탈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쉽게 빠지는지. 다른 모델들은 온오프 스위치라든지 푸시 스위치가 여기 있어서 누른 상태에서 아니면 누르고 빼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됩니다. 빼볼게요. 오, 쉽죠?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오, 좋다. 좋네요. 새롭네. 자, 시스템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색상도 알록달록하고 화려합니다. 일단 크라켄 펌프 보호 필름 떼고요. 자, 어떠세요? 내부 모습이고요. 잠은 9, 10, 11, 12, 13 총 13개 사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펜텍스 이 제품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저렴한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가격이 좀 있는 모델이 맞는 것 같고, 이런 테두리까지 커버로 다 씌우고 하는 거 봐서는 꽤 가격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측면에 순행 작업하실 분들은 샌드위치 작업을 하셔도 될 정도로 이 깊이가 충분합니다. 넉넉해요. 특히 라이젠 시스템 항상 조립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20만원짜리든 40만원짜리든 지금처럼 히어로 100만원짜리든 튜닝 메모리 장착을 했을 때 6000MHz 이상 튜닝 메모리 작업을 했을 때 엑스포를 켜고 재부팅을 하거나 시스템 종료하면 가끔 D램에 불 들어오면서 작동이 안 되는 거, 이 증상은 제가 꽤 많은 조립 PC들을 조립을 했지만 나타나요. 뜨문뜨문. 이 해당 시스템도 엑스포 켜놓은 상태고요. 시스템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가끔 이지디버그 D램에 LED 불이 들어오면서 멈춥니다. 물론 다시 껐다 키면은 다시 올라오고요. 이런 증상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AMD에서 특히 더 가지고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특히 X4 켰을 때, 튜닝 메모리 작동을 시켰을 때 유달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건 4080 녹투와 컬래버레이션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크게 티나지도 않네요. 후면 한번 볼게요. 측면 팬은 거의 뒤까지 쭉 빠져 있죠. 살짝 안으로 넣을 수도 있긴 한데 넣으면은 이쪽 얘들하고 약간 간섭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 설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작업을 했고, 이쪽에 2.5인치 SSD 넣을 수 있고 하드디스크 베이 있고 파워 장착하고, 선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했고요. 이 하단 공간 좀 넉넉하게 비어 있네요. 여긴 배선 같은 거 이렇게 모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면은 마무리하고, 사이드 패널도 풀 메쉬, 올 메쉬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패널 닫으면 끝. 아까 제가 고객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시스템 팬 작동법이라든지 RGB 어떤 식으로 색상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소스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아모리 크레이트 설치하셔서 그 앱에 들어가면 아우라 싱크 있습니다. 아우라 싱크 실행을 하면 어떤 부품들이 동기화가 될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 외장 하드도 동기화가 되네요. 제 외장 하드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로그스틱스 아리온이라는 외장 하드인데 동기화가 됩니다. 아우라 효과에 들어가서 제가 정적으로 화이트 바꿔볼게요. 여기서 정적 색상은 화이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메모리도 화이트. 순행은 NGX 캠에서 바꿔야 되고요. 얘 빼놓고 나머지 시스템 팬들 전부 다 제 외장 하드, 얘도 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외장 하드고요. 다시 RGB로 바꿀게요. 무지개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무지개 색상으로 바뀌고, 제 외장 하드도 무지개로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이젠 7950X 3D 모델의 커세어 6500D 에어플로우 케이스에 작업을 해봤고, 로그 크로스 헤어 X8702 헤어로, 그래픽카드는 RTX 4080 슈퍼, 시스템 팬은 펜텍스 D30 120mm ARGB 시스템 팬이고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 포인트는 얘인 것 같아요. 펜텍스 시스템 팬. 참, 그리고 해당 펜텍스 D30 시스템 팬 같은 경우에 RPM이 최저 250에서 최고 2000 RPM까지 회전하더라고요.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팬 속도가 좀 세다 싶을 때는 팬 속 조절을 좀 해가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팬 RPM 조절은 바이오스에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조립대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분 잘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PD 40W 요거 6핀 커넥터 안 꽂았는데 요거 하나 꽂아야 되겠다. PD 40W 지원되는 보조 전원선 요거 하나 꽂고 저는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대행 맡겨주시면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